자, 그 다음에 팔아서 하겠습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 이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는 바로 원인이 되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뭔가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만들면 좋은 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을 만들면 나쁜 과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희망적이며 자유롭고 통쾌한 일입니다. 예, 거기까지. 우리 인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마음 공부는 이제 여기 이제 책이라서 제가 그렇게 너무 날 것으로 표현을 하지를 않았는데, 마음 공부는 팔자 고치는 공부거든요. 팔자 고치는 공부. 이러면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팔자 고치는 공부라고 쓸 수가 없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떤 인에 의해서 과가 드러나죠. 과가 드러나. 그러면 이 과가 바로 인으로 변합니다. 이 과가 바로 인으로 변해요. 인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는데 저것을 보고 내가 욕심을 냈는지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 화를 낸 그것이 인이 됩니다. 과이면서 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고리를 끼게 되죠. 그래서 요 인이 다시 과를 넣어요. 요 과가 다시 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인과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인과의 고리를 끊으려면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100% 아까 저기 초지거사님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땅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기가.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하잖아요. 만약 거기서 딱 맞았는데 썩 안 낼 사람 있습니까? 썩 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여자하고 완전 싸움 붙는 거죠.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해요? 다음의 고리를 끊어버렸죠. 다음에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죠. 있은 일이죠. 또 이제 막 그 선착장에서 막 뛰어다가 쫄딱 미끄러져가지고 피가 쭉 났다며 상처가 나서 막 피가 막 흐르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미안해서 쩔쩔쩔 매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서 이 피가 흘렸어. 피가 흘러서 지금 다쳤는데 요게 인이 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걸 챙기라고 했는데 안 챙기갖고 와가지고 니 탓이야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열받지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또 과를 낳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과에서 인이 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해버렸거든. 여기서 감사합니다 해버리니까 이 과가 인이 안 돼버린 거야. 고리를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해봐.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용이 돼버린 것이죠. 이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물이 떨어지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이 과가 인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 여기서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되는 것이 끊어지니까 이 과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뒤에 일이 안 일어나죠. 인이 되는 것 자체를 끊어버렸으니까 여기에 과가 일어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네?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하면 이 과가 새로운 인이 되는 걸 어떻게 한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 공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면 처음 오신 정봉기 씨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죠. 왜? 다시 인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과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안 그러면 인과 계속 가겠죠. 근데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과가 인이 되는 걸 막아버립니다. 이런 공부입니다. 우리 공부가 마음 공부. 그러니 뭐가 안 바뀌겠나요?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있나요? 사람이 안 바뀌겠나요? 사람이 바뀌겠죠. 사람 바뀌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처음부터 전체로 보기. 딱 지금 제가 어제 29일 우리 28일 때도 우리 모습 공식 했죠. 법문 시간에 했죠. 29일 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죠. 30일 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죠. 오늘 31일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했거든요. 지금 10번을 했으면 몇 개씩 했어요? 한 번에 6개를 했거든. 그러면 한 번에 6개를 하니까 60개를 하고 쪼개기 몇 개 했어요? 10개를 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제가 이 책상에 책이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0번을 하도록 계속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하고 볼 때 이거 어제 본 책이야 아까 본 책이야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책을 꼭 처음 보는 것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는데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실증 날까요? 안 날까요? 실증 나지 않습니다. 꼭 처음 보는 것처럼 보거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건 뭐 책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 거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한번 해보시죠. 진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아들이 그렇다고 내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 대한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거든. 아들에 대한 나의 집착이야. 아들도 본래 모습은 뭡니까? 법신자리거든요. 내가 똑같은 법신자리인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를 몸뚱이로 보니까 아들도 몸뚱이로 보지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과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사고 생각 또는 어떤 일을 변한다 그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완벽하게 요 인이 여기서 끊어져. 더 이상 인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인이 되면은 또 다른 과가 또 나타나니까 수많은 인과 연결고리를 끊어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끊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자꾸 말은 하는데 왜 대단한지를 설명을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까 참 좋네요. 아마 구구절절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책도 이쁩니다. 예? 책 진짜 이뻐요. 내가 아주 책 이쁘다 하면 진짜 좋아. 어머니 어떻습니까? 책이요? 좋습니다.
긍정적 답변 강요성 질문. 자, 한번 그래서 바로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는 바로 원인이 되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인과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을 만들면 좋은 과가 나타나고 나쁜 인을 만들면 나쁜 과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희망적이며 자유롭고 통쾌한 일입니까? 운명론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운명론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저기 어머니, 우리 우리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요. 허공나라에는 허공통장이, 허공은행에 허공통장이 있어요. 허공나라에 허공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허공통장이 있어요. 이 은행에.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장은 적금 통장이고 이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근데 좋은 일을 하면 자꾸 플러스가 되겠죠. 적금이 되겠죠.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로 자꾸 쌓이겠죠. 그런데 이 허공통장에는, 이 허공은행에는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은행하고 다른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적금이 100이 됐어요. 이게 3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은행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을 가지고 3을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잔고가 97이 남고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근데 허공통장에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마이너스는 반드시 마이너스로 받아요. 이렇게 상계가 안 돼요. 마이너스는 반드시 마이너스로 과보를 받아요. 플러스는 반드시 플러스로 받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서로 그게 안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걸 그대로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공은행의 허공통장이에요. 진짜 이것도 하나 하면 되겠다. 박스 만들면 되겠다. 아니 하다가 보니 그죠? 박스 만드는 게 재미 붙여갖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우유정법은 대자유고 대다르며 공동정의자입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인도, 과도, 공성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런 분이 인과가 우려지기 때문이다. 좋은 인이란 무엇입니까? 모습은 보는 불가하고 계획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서 되돌아 모습을 잘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이란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이런 분이 험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온갖 시기분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인, 나쁜 인이 어떻게 해서 이게 될 것인가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는 법, 무유정법,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한없는 끝없는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자리와 묘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자유고 대해탈이며 공덕장이라는 것은 공덕창고라는 뜻입니다. 공덕의 창고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인도, 과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름뿐인 인과가 굴려지기 때문입니다. 한초에 오차 없이 굴려진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비빔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인이라는 것은 모습의 그 본성을 그대로 꿰뚫어서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서 모습은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실체가 없는 것, 즉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서 되돌아 모습을 잘 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이란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허망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온갖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허망한 모습이 진짜인 줄 알면 거기에 머물게 되지요. 이렇게 뭘로 나눈다고요?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누니까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얻을 바 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오가 생겨버리죠. 자, 그 다음에요. 마음분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짜와 변하는 가짜를 분명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변하고 헛것인 공통이를 진짜 나로 알아서 공부한다면 나는 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자신을 몇 번 했다. 나는 연구를 얼마나 했다라는 가상을 또 붙이는 결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몸은 기생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붙어서 숙주의 영향으로 살아가다가 숙주가 죽으면 따라 죽습니다. 백공 선생님은 불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습을 잘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리와 공성의 이치, 즉 공리를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탐탈이가 드러나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텅 빈 돌이 하나인 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백공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이제 연습을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짜, 변하는 가짜를 분명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멘트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내고 욕심내고 잠도 자고 일도 하거든요. 밥도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공부하는 내가 없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결국은 어떤 공부가 되죠? 안 하는 공부가 됩니다. 무수지수라고 하죠. 닦지 않으면서 닦는 그런 공부가 되는데 만약에 몸뚱이 내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탁 둘러보거든. 몸뚱이 내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되죠? 상대가 되죠. 그래서 이 공부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겠다.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떻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분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쌓지요. 쌓으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니 내보다 못했잖아. 니 내 후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워야 되는데 자꾸 비워야 되는데 목에 깁스 딱 하고 어깨에 힘 딱 줘버리네. 이러면 사람을 베린다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늘 경계하셨어요. 우리 공부할 때 이 공부는 칼날 위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공부를 잘못하면 칼에 피어버리죠.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바르게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말아라.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몸뚱이 나로 해서 좋은 일하고 이렇게 살면 인간성이라도 보존을 하는데 이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암환상을 키운다는 거예요. 암환상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자가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몸뚱이 내가 공부할 수 있나요? 몸뚱이 내가 공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몸뚱이를 놔다 하면 공부하는 자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진짜 나로 알아서 공부한다면 나는 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좌선을 몇 회 했다. 나는 연부를 얼마나 했다. 라는 아상을 더 굳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공부를 기생충 공부라고 하는데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붙어서 숙주의 영양으로 살아가다가 숙주가 죽으면 따라 죽어버려요. 기생충도 따라 죽어요. 그럼 만약에 몸뚱이 내다 해가지고 내가 몸뚱이로 공부하다가 몸뚱이 죽으면 왜 됩니까? 그 공부도 완전히 물러가 버리죠. 그런 공부는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을 잘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연기와 공성의 이치, 즉 공리를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바탕자리가 드러나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텅 빈 도리, 하나인 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텅 빈 도리, 하나인 도리를 한마디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도리라는 것은 진리, 보통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거든요. 진리. 진짜 이치라는 뜻이죠. 참된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하면은 가가 있게 되죠. 이렇게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나? 아닌데. 기억에 예? 기억에. 아. 그냥 가라 하고.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촬영하면은 이거 다시 찍어야 됩니다. 촬영할 때 제가 되게 조심하고. 진하면 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되죠. 그런데 이 허공이라는 그 자리는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걸 지도리라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 쓰셔요. 그래서 다른 말로 추라고 하지요. 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는 바탕, 그 바탕과 체와 그 작용이 뭐다? 하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하고 일심행하고 각성거사님하고 뭐다? 하나다. 우리 제가 그때 일유거사님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예. 그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진짜로요. 내시경 들어온 거 내시경 하고
내하고가 하나다고 생각하니까 인물감이 확 줄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수면을 안 하고 생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시경 그 하고 그 기구하고 나하고 하나다 이러니까 인물감이 확 줄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대장 내시경 생으로 잘 못하지요. 그래서 와 이거 공부하시는 분은 진짜 저기 있었네 이랬는데 오늘 모습 공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실질적으로 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곳에 이 생활 속에서 이 공부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성도사님하고 저하고 허공이 하나니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둘로 나누어지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되죠? 둘이 다 이렇게 구별지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다 이렇게 되죠.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절대성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또 상대성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다 이러면은 법이 둘이 되지요. 근데 절대성이 나온 허공이 하나고 나온 허공하고 상대성이 나온 허공이 모습이 없으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와 너가 하나다. 밤과 낮이 하나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선과 악이 하나다. 이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공의 하나니 이 지금 지도리 공식이라고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허공의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거는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이제 바탕 공식하고 새말귀를 하게 되면 허공이 하나니 이 뜻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1차의 모든 모습을 둘러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53쪽이요. 모습 공식 연습하기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모습 공식 연습하기 실제로 연습하는 겁니다. 휴지통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휴지통 이야기. 휴지통을 현황문으로 주게 10년 동안 두었다가 어느 날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왼쪽의 휴지통에 휴지를 잘 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습관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휴지를 버리려고 옮기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니 휴지통이 없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휴지통을 왼쪽으로 옮겼지라고 생각하면서 왼쪽으로 가서 휴지를 버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를 휴지통 이야기를 자기 몸뚱이를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번 저기 김정열 거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먹둥이 이야기. 먹둥이를 현관 오른쪽이야 이상한. 몸뚱이가 오시가 현관문 오른쪽이다. 자, 이거를 몸뚱이를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지어보실 분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기상영 씨 한번 해볼까요? 몸뚱이 이야기. 몸뚱이를 10년 동안, 아니 48년 동안 상혁이라는 이름으로 가두었다가 네. 어느 날 철수로 바꿨습니다. 철수요? 아니 영이로 바꿨습니다. 영이요? 영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누가 영이라고 부를 때 잘 부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습관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영이라고 들었을 때 무심코 들었을 때 뒤돌아 봤더니 철수였습니다. 헷갈립니다.
다시 내 이름은 영희로 바꿔야지 생각하면서 되돌아봤습니다. 예? 영이라고 바꿔야 될 때. 자, 박원경 쌤 한번. 제가 안경을 30년을 꼈었는데요. 네. 이제 중간에 라식 수술을 하고 안경을 안 끼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안경을 끼도 버릇돼가지고 위를 더듬으면서 이렇게 할 때 참 내가 라식 수술을 했었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 휴지통 이야기, 이건 휴지통 이야기인데 몸뚱이를 넣어서 해보자. 여기다가 직접 대입했어요. 네. 그 몸뚱이 이야기가 되려면은 상당히 좀 각색이 돼야 되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안경을 안경? 예. 안경 말고 몸뚱이를 넣어요. 몸뚱이 이야기로 바꿔보라. 정봉기 씨 한번 해볼까요?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민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 떠오르는 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몸뚱이를 대입을 시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해가 안 된다? 네. 휴지통은 이해가 되는데 예.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예, 예. 예. 홍쌤 해보십시오. 이 몸뚱이를 55년 동안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신으로서의 나임을 알았습니다. 법신으로서의 나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습관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니 몸뚱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신이라고 알았습니다. 내 몸뚱이는 내 몸뚱이는 진짜가 아니라 법신으로서의 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다시 생각합니다. 몸뚱이로서의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치죠. 우리가 몸뚱이를 나라고 50년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림선언을 딱 갔더니 몸뚱이로서의 나는 몸뚱이 가짜야. 진짜 네가 아니야. 진짜 네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야.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말은 맞는 것 같아. 이치가 이게 여러 가지 논리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50년 동안 몸뚱이가 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법신으로서의 진짜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법신으로서의 나다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신으로서의 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뚱이 나구나 했다가 돌아서서 아차 법신으로서의 나지. 또 조금 있다가 또 몸뚱이로서의 나다. 또 들어갔다가 아차 내가 법신으로서의 나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로서의 나다라는 생각이 워낙 깊이 찌들려 있어서 법신으로서의 나다로 내가 사실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모습 공식을 하는 주요 요점이에요. 주요 요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일은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습관들은 시대, 지역, 나라, 기후, 생태, 감성, 문화,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점점 고정되고 좁혀져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나타낼 때 자기만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정까지 자신만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생각과 감정까지 자신만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네? 연관죠. 고정관념 또요. 또요. 네? 입처 또요. 아직 모습.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습이 있습니다. 습관. 예. 그 일정한 패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 일정한 패턴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일정한 조건을 자꾸만 거기에 부여함으로 해서 생기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관찰을 할 때 요 그 생각하고 감정이 계속 이 몸도 같은 패턴을 따라 움직이지만 이 생각도 같은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자기가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근데 그 패턴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근데 다음날 이런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일단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아서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날 가서 비슷한 상황이 갔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네. 그러면 또 딱 붙잡죠.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났을 때 딱 붙잡을 수가 없으면 계속 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아야 이걸 쪼개보든지 관찰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붙잡지를 못하면 관찰 자체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아침에 6개, 점심때 6개, 저녁에 6개, 아침에 6개 중에 1개를 쪼개서 보기. 이렇게 자꾸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탁 잡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내가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누가 말해준다?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말해주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야를 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말을 해줘요. 나는 관찰할 따름이죠. 바라볼 따름이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읽었죠.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지통도 필요에 의해서 오른쪽에 놓았을 뿐입니다. 옛날에 길거리에 휴지통이 있었죠. 근데 요새 휴지통 잘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거든요. 휴지통을 놔놓으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 너무너무 더럽게 해서 휴지통을 없앴더니 오히려 안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현관문 옆에 휴지통 넣는 것도 반드시 그 휴지통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처음에 휴지통을 넣을 때는 아주 가볍게 놨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이게 리액션이 좋으셔갖고 제가 아주 신이 납니다, 지금. 오른쪽에 놓았을 때 굉장히 고심하고 막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휴지통을 안 놨습니다. 저 오른쪽에 휴지통 넣으면 생활하기가 편리하겠구나. 막 이쯤 정도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10년, 20년을 놔놨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거의 관습이 돼버리죠. 그래서 휴지통은 반드시 오른쪽에 놔야 돼. 딱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놓으면 큰일 나죠. 왜 전통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지통도 필요에 의해 오른쪽에 놓았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휴지통이 을의 오른쪽에 있다는 생각으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왼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습관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모습도 변합니다. 모든 모습은 서로 의존적이므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상호의존적이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 어제 상호의존적이다 그 정봉기 씨 말씀하셨죠. 얘기할 때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몸뚱이도 상호의존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의존적인 그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은 매우 깊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전부 일어났구나.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내 몸도 상호의존적인 것이거든. 음식과 태양과 또 다른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이 몸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에서 말하자면 그 조건들이 빠져버리면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인 모습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정말로 대단한 법입니다. 정말로. 연기법을 모르면 불교 공부에 입문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모습공식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그러면 모습공식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대한민국 모습공식을 감사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화되어 것이다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문처는 모습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시시하고 실정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좀 하나, 둘, 셋, 넷, 5줄이요. 요 5줄을 지금 우리 4박 5일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요 5줄을요. 지금. 모습 공식을 실제로 어떻게 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이 동계정진의 주제였는데, 동계정진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이 되고 실참을 하고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걸 거치지요. 그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잘 안 되거든요. 본인이 터득을 해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 말은 듣되 자기 개념의 채로 걸러버리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해보면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 봐요. 이게 문제예요. 이 볼펜을 있으면은, 이 펜이 있으면 펜을 실제로 이렇게 딱 보면은 실정 안 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샤프펜에서 머리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변한다 이렇게 한다. 샤프펜을 딱 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하고 뭔가 마음이 착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지 않는데 그럼 뭐 열심히 하고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이게 뭔 공부요 이거. 이게 뭔 공부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1개, 2개, 3개, 4개 하면은 벌써 실증이 나고 똑같은 거 자꾸 한다고. 박은경 쌤 요새는 똑같은 거
한다고 안 합니까? 길 가시면서?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만약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면 아름답고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자세히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꽃이 어떠시고 머물 수 없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옮겨가는 말씀이군요. 무슨 사람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나고 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모습 공식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습을 잘 관찰하여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도리지만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러려니 하기 때문입니다. 네. 모습 공식은 활구입니다. 활구.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처음에는 먼저 전체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쪼개서 보고 그 다음에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역동적입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죠. 이거요. 이거를 보통 사람은 손을 든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이 8, 90%는 그렇게 일시명이 손을 든다. 근데 손을 든다 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을 든다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지금 이거 안 보이십니까? 네? 손 들으신 거. 네. 손을 든다 이렇게 하면은 손을 드는 걸 안 보는 겁니다. 손을 든다 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손을 드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보여요. 손을 든다는 것은 말로 하면은 과거의 기억에 있는 겁니다. 이 손을 든다는 이런 저장된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손을 든다. 그러면 지금 이 손을 드는 자체는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손을 드는 걸 본다고 착각을 하죠. 손을 든다고 본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습 공식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이에요. 이 책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책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책을 안 보고 책이란다. 책에 대한 자기의 기억관념이 있거든.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책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첫째는 이렇게 먼저 보아야 된다. 보아야 된다. 소리가 나면 실제로 들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처음 하는 일입니다. 모습 공식.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뭐 좀 자셔야 안 됩니까? 뭘 좀 자셔야 안 됩니까? 이 시간에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 힘드신가요? 예. 물이나 아니,